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투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핫했던 초전도체 테마 매매 일지로 재료매매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재료매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재료매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초전도체 테마를 매매를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재료매매의 필수 프로세스, 재료매매에서 재료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 그 몇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재료의 크기를 판단했다면 종목들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재료매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했고 이거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매매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크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이 어렵지만 어떤 뉴스나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 건가, 이 종목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로는 재료 매매에서 첫 번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숫자입니다. 여기서 너무 이렇게 짧게 써놓긴 했지만 이게 정말 재료 매매에서 근본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료의 크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숫자의 크기에 비례해서 재료의 크기는 좋고요. 숫자가 추정이 불가할수록 정말 좋은 테마입니다. 이거를 좀 간략하게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다면 일단 재료 매매에서 기본적인 지표는 숫자, 새로운 키워드, 오랜만에 발생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조 단위가 좋습니다. 억 단위, 몇천억 투자, 몇백억 투자라는 뉴스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성 발언으로. 이런 억 단위 재료들은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 단위 이상이어야 숫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재료의 숫자의 출발이 어디인지입니다. 일단 국가로 봤을 때 미국발 뉴스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발 뉴스, 그 다음에 한국 정부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우주항공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아니면 원자력을 투자를 하겠다. 중국에서 파노 아니면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제재를 중지하겠다. 여기서 악재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정말 시장에서 큰 악재입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는 시장에서 큰 악재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시장에서 싸웠을 때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강대국들이 화합을 하거나 이럴 땐 호재가 되는 거고 강대국들이 싸움을 시작하면 시장의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 봤을 때는 요 정도의 순서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기업으로 봤을 때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여기에 추가로 메타까지 볼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게 한국이라면 정말 큰 재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로 봤을 때는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가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료의 크기는 크겠죠.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땐 삼성이 단연 독보적이고 현대나 LG
뭐 추가적으로 SK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재료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숫자 계속 조단위. 그런데 가끔 이렇게 XR 몇 조 단위 성장, 몇 배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에서 중요한 게 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가 중요합니다. 파이의 총합. 절대 몇 배 성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1억짜리 산업이 1000배를 해도 1000억입니다. 근데 1조짜리 시장이 성장이 3배가 된다. 그럼 3조예요. 3조보다 당연히 1천억이 큰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플러스로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건데 타이핑이 참 안되네요. 보너스 정부 일정 매매 플러스 영화 개봉 그 다음에 아이돌 신규 앨범 게임 신작 출시 이런 거 당연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런 일정 매매는 짧게 봐야 된다는 게 기간, 수익률 무조건 짧게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주기적인 일정, 단발적인 이벤트들은 예를 들면 얘네들이 갑자기 뭐 빌보드나 할리우드에서 뭐 예상치 않게 1위를 했어요. 세계 시장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상치 않게.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얘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면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숫자, 그 다음에 숫자의 출발이 어딘지 보고 전체적인 파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숫자가 추정이 불가할수록 좋다. 그러면 이렇게 재료의 크기를 한번 파악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의 연결고리. 재료가 매우 커요. 근데 여기서 재료가 매우 크면 어떤 게 연결고리가 더 끈끈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게 해당 기업의 테마가 테마의 기업이 상장을 해있냐. 그럼 바로 다이렉트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2차전지 상장을 해있죠.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간혹 이렇게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컬리 상장 이슈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상장 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아직 가시적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렇게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의 상장 이슈나 아니면 얘네들이 대박이 나서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쿠팡, 우리나라에서 쿠팡은 당시에 코로나 이슈로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쿠팡이 그걸로 실적이 올라갔을 때 상장이 안 돼 있을 때 다른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느냐, 상장이 되어 있으면 2차전지처럼 쭉 가는 거고, 상장이 안 돼 있다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상장이 되어 있느냐. 이 대주주라 하면 제일 좋은 게 투자사들, 대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사들, 벤처캐피탈이나 우리 뭐
창투사들 이런 데가 잘 간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기업에서 어떤 테마가 불 때 가장 좋은 게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으면 대주주 아니면 지분 보유 회사가 누구냐,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바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면 협력사가 어디냐, 쿠팡 때도 컬리 때도 뭐 얘네 새벽 배송할 때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태경 케미칼 올라가고, 뭐 택배 회사들 협력사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 테마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어떤 원자재가 필요하냐. 보세요. 2차 전지는 논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그렇고, 반도체 성장 나올 때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 올라갔죠. 뭐 2차 전지도 똑같아요. 뭐 TCC 스틸,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올라갔죠. 결국엔 어떤 원자재랑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요게 두 번째 재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연결고리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연결고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성장을 했을 때 어떤 기술들이 수혜를 입느냐. 뭐 전기차 올라갈 때 두 번째로 그럼 자율주행이 가겠지. 그 다음에 저희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갔단 말이죠. AI가 이슈 됐을 때도 AI가 올라가면 전기를 많이 먹어. HBM이 필요해. 그래서 맨 처음에 AI 올라갔죠. 그 다음에 HBM 반도체들 올라갔죠. 전기는 아직 뭐 소식은 없지만, 요거는 좀 더 상용화가 됐을 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라고. 우리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던, 지금 말고 예전에 올라갈 때 2차 전지 먼저 뭐 친환경이니 뭐 이래가지고 올라갔죠. 코로나로 해서 뭐 했을 때,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그 다음에 떴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주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연결이 또 돼 있는 애들은 뭐 수소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애가 UAM이에요. 이거는 또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라 제가 뭐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연결고리들이 본인들한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입력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빨리 대응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의 연결고리를 볼 때는 1번은 직접적인 연관성, 얘는 다이렉트, 간접적인 연관성 2번, 그 다음에 얘네가 성장을 했을 때 3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 그 다음에 재택근무, 마지막에 택배, 이 순서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어렵죠. 근데 그래도 요런 기술주에서는 요 순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뉴스에서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요렇게까지 한번, 이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풀어서 설명드리지만 이게 정말 재료매매 프로세스의 1부터 끝입니다.
네, 여기서 영상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